계란 매일 드시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 안에서 혈관을 막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음식인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이 달라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졌다면 그게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먹는 건 그대로인데 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과 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25년 넘게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 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응급실과 투석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큰 사고나 유전병이 아니라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 식사 습관이 몸을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계란처럼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신 음식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서 문제를 키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박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성호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쉽게 지쳤다고 합니다. 검사에서는 큰 병이 없다고 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계속 경계선에 걸려 있었죠. 제가 박성호 씨께 한 건 비싼 약을 권한 게 아니라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을 피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함께 먹던 음식과 시간만 조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 검사에서 혈액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박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첫째, 계란이 언제부터 몸에 부담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과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 간격을 알게 됩니다. 셋째, 계란을 약처럼 바꿔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괜히 불안만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천법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께 더 잘 전해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예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위장은 뭐든 빨리 녹여보내는 강한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무리해도 버텼지만 지금은 작은 부담이 쌓여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질이 맞지 않는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쌓임이 바로 혈관, 위장, 콩팥을 괴롭히는 시작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특히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고 많은 분들이 계란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음식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믿고 드시지만 계란과 함께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아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이해하시려면 아주 간단한 그림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란은 몸을 만드는 재료이고 감은 떫은 성질이 강한 과일입니다. 따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위장 안에서 동시에 만나면 서로 엉겨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힘이 좋아서 이런 엉킴도 억지로 풀어내지만 지금의 위장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리지 못한 덩어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돌처럼 굳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정옥 씨 이야기입니다. 이정옥 씨는 가을만 되면 직접 말린 곶감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고 나면 입안이 퍽퍽해서 습관처럼 곶감 하나를 곁들였습니다. 본인은 이게 소화에 좋다고 믿고 있었죠. 처음엔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 후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묵직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벽에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위 안에서 단단하게 뭉친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굳어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정옥 씨가 가장 놀란 건 이 말이었습니다. 드신 음식이 나빴던 게 아니라 같이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을 다시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함께와 타이밍입니다. 계란을 먹은 직후에 감을 바로 드시는 습관,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 조합이 반복되면 위장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시간을 충분히 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란을 드신 뒤 2~3시간 정도 지나서 감을 드시면 이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시간이 바뀌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감은 잘 안 먹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감보다 훨씬 더 자주 거의 매일 등장하는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계절도 가리지 않고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드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계란과 두유입니다.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란 2개, 그리고 컵 하나에 담긴 두유. 얼마나 단정하고 건강해 보입니까?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먹는데 왜 몸이 힘들어지느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오는 부담입니다. 계란도 몸을 만드는 재료고 두유도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콩팥은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민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살이 빠지는 게 걱정돼서 아침마다 계란 2개와 검은 콩 두유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찼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을 내려도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몸에서 처리하지 못한 단백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챙긴 음식이 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다음 식사나 다른 시간대로 옮기셔야 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신 날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두유는 오후나 저녁으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합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 한 잔, 바로 차와 커피입니다. 특히 계란을 드신 직후에 마시는 진한 차 한 잔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드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컵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마시는 진한 차나 커피는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몸 안에서 잘 굳는 재료들이 만나 돌처럼 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최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씨는 아침마다 계란 2개를 먹고 그 다음엔 꼭 직접 우린 녹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1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옆구리와 허리 뒤쪽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더 아팠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 콩팥에서 생긴 단단한 돌이 내려오다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씨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나 커피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계란을 먹은 직후에 바로 마시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그걸 처리할 여유를 잃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조금만 벌어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란을 드신 뒤 최소 1시간만 지나서 차나 커피를 드셔도 이런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1시간입니다. 길지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란을 아예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지금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음식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그 옆에 항상 붙어있던 잘못된 짝꿍들이었습니다. 그 짝꿍만 바꿔주면 계란은 다시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 대신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계란은 몸을 만드는 재료지만 혼자서는 뒷정리가 부족합니다. 양파는 그 뒷정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먹고 난 뒤에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싫다면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그냥 먹을 때보다 계란과 함께 익혀 드실 때 훨씬 힘을 발휘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기름기가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몸 안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드시면 아침이 훨씬 가볍고 든든해집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계란만 드실 때보다 치즈를 조금 곁들이면 뼈와 근육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합만 바꿔도 계란은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음식의 짝꿍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래 삶아서 퍽퍽해진 계란은 지금의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덜 익힌 계란도 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을 끓는 물에 넣고 정확히 7분. 이 시간만 지켜도 노른자는 부드럽고 흰자는 잘 익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씹을 때도 편하고 먹고 난 뒤 속이 묵직해지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습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계속되면 좋은 음식도 몸 안에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는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볍게 밖을 걸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몸이 음식을 잘 쓰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이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휴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거나 그대로 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몸 안에서는 방금 들어온 음식들을 처리하느라 가장 바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몸을 완전히 멈춰 세우면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부담으로 남기 쉽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우석 씨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씨는 아침마다 계란을 챙겨 드셨지만 식사 후에는 늘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배가 더부룩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정우석 씨께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 먹고 30분만 천천히 움직이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고 땀이 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한 달만 실천했는데 정우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늘 무거웠던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큰 근육들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계란에서 나온 좋은 성분들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몸에 필요한 곳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몸을 돕는 정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계란처럼 몸을 만드는 음식은 물이 있어야 제대로 쓰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은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식사 직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장이 일해야 할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컵에 담아 천천히 목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드셔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먹고 난 뒤에 답답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계란에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짭짤한 맛이 있어야 계란을 드시기 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많이 찍어 드시는 습관은 지금의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간이 센 반찬 대신 싱겁게 무친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맛은 충분하면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칼슘이나 다른 영양제를 같이 삼키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다 챙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몸을 돕는 방법이 아닙니다. 영양제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몸이 각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붙여온 습관들이 문제였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 마시는 시간, 먹고 난 뒤의 행동.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매일 먹어도 괜찮은 양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아침이 아닌 다른 시간에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시면 계란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까지 괜찮은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몇 개냐보다 어떻게,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매 끼니마다 챙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대 한 번이면 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한동수 씨는 계란을 너무 열심히 드신 경우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아침에 2개, 점심에 반찬으로 하나, 저녁에 또 하나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이 늘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수 씨께 말씀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가장 편한 시간에 드세요. 그 조언을 지킨 뒤부터 몸의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침이 아니면 안 되느냐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거나 속이 불편한 날에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으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공복 상태에서 무리하게 드시지 않는 겁니다. 빈속에 계란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위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밥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지고 화장실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조합과 시간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참고 먹었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시기가 아니라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시기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몸이 가볍다면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감, 두유, 차와 바로 이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시간을 벌어주면 됩니다. 함께 드실 때는 양파, 토마토, 치즈처럼 몸을 돕는 음식으로 바꾸십시오.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부드럽게 드십시오. 먹고 난 뒤에는 가만히 멈추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주십시오. 물은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겁만 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처럼 지금 바로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이런 작은 습관 차이가 몇 년 뒤에 건강 차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꾼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사람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몇 년 뒤에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마셨는지, 먹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사소한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몸은 조용히 방향을 정합니다. 편안한 쪽으로 갈지, 부담이 쌓이는 쪽으로 갈지 말입니다. 서울 노원에 사는 윤정호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약이 늘고 검사 결과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식습관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매일 반복되던 작은 습관들이 보였습니다.
아침 계란, 바로 이어지는 커피, 식사 후 긴 시간 앉아있는 생활. 제가 윤정호 씨께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격을 두고 조합을 바꾸고 조금 움직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뒤 다시 만났을 때 윤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겁이 아니라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건강은 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덜 지치고 아침이 가벼워진다면 그 방향이 맞습니다. 반대로 불편함이 쌓인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 계란 이야기를 길게 드렸지만 사실 이건 계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는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같이 먹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어떻게 나눠서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기준만 잡히면 다른 음식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식탁에서 분명 한 가지는 바뀔 겁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컵을 들지 않게 될 수도 있고 함께 놓이던 반찬을 바꿀 수도 있고 식사 후에 잠깐 몸을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변화가 바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미리 챙기는 사람의 몫이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 몇 년 뒤에 몸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식사 조합 중 지금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